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로 사단법인 로터스월드 네, 이사장이시고요. 그리고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선언 회주이신 성관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오늘 오신다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 방송 BBS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BBS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 여러분들과 화면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저희는 사실 로터스 월드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연꽃 세상, 연꽃 세계 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연기자 김혜옥 씨가 항상 로터스 월드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모연을 하는 스폿을 저희가 항상 듣고 있거든요. 불교계 국제개발 비정부기구 NGO인데요. 사단법인 로터스 월드 이사장이신데 로터스 월드에 대해서 먼저 소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냥 상상만 가지고 또 그냥 의지만 가지고 시작을 참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할 정도로 그래 했어요. 그런데 그런 취지가 좋은 의미여서 그랬는지 가피처럼 모든 일들이 원만히 잘 진행이 돼서 오늘날의 로터스 월드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이제 생각했던 것은 비록 어렵지만 우리가 부처님 말씀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고 그런 존중할 만한 그런 세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복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세상을 한번 추구하면서 우리가 활동을 해보자. 네. 이런 생각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그 바탕이 되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바탕으로 어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같이 나누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식량이라든지 의료라든지 등등 이제 주거 이런 노동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함께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함께 나누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벌써 한 20년 가까이 돼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되셨죠?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이고 2005년부터. 실제 이제 이 로터스 월드를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캄보디아에 드나들고 이렇게 한 네. 것은 2003년 2월부터입니다. 준비 작업을 거쳐서 그렇죠. 이제 로터스 월드로서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예, 시작을 예. 하죠. 실제로는 정말로 한 20년 가까운 세월이 그렇죠. 됐네요. 예. 근데 스님 사실은 NGO라는 말 이제는 우리도 많이 익숙하고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단체들도 지금은 참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NGO 뭘 하는 데인데 또는 뭐 로터스 월드 거기는 무슨 단체야? 뭐 이름 보니까 불교 쪽이야? 어느 쪽이야? 뭐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마다 뭐라고 설명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이름이 아름다운 세상. 그래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게 무슨 뭐 높은 빌딩에 좋은 차, 좋은 주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조금 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록 작고 비록 적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는 세상, 네.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는 세상이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을 했는데 그게 이미 다른 단체에 등록이 돼 있어서 네네. 우리가 이제 그걸 좀 바꾸면 연꽃 세상, 아하. 로터스 월드 좋겠다. 아하. 그래서 이제 로터스 월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로터스 월드 그 목적을 보면은 이제 지구촌의 빈곤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단체가 되겠다라는 거. 그런 속에서 이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등등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죠. 네, 이웃을 돕고 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지역에 이런 방편을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랬죠. 종교인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죠. 네. 말하자면 지금 이제 그 우리 불교 현실을 젊은 시절이니까 생각을 하면서 네. 우리가 과연 이런 방법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럼 그것을 실천하는 좋은 방편이 무엇가 있을까? 그것은 뭐니 해도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고 있던 오랜 꿈이 뭐였냐면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네.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찰나에 네. 바로 이제 2003년부터 네. 제가 이제 2002년 말이구만 그때 우리 그 대중운동을 주도했던 전국 실천불교 승가에 거기에 의장을 맡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죠. 네. 그때는 이제 이념 중심의 운동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고통을 함께 나누는 현장에서 우리의 그 방향을 조금 조정해보자 제안을 해서 네. 캄보디아를 선택해서 어허. 그런 활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뭔가 좀 이제 실질적인 것을 해보자라고 네, 생각을 그렇죠. 하셨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하시다가 이제 캄보디아를 가게 되셨고 캄보디아를 가서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처음에 제가 간 것은 오랜 꿈이라고 얘기했는데 1987년에 갔어요. 아.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큰 절에 주지를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걸 극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야, 한번 도반들하고 세계 문화 7대 문화유산이 있다는 앙코라트라는 데가 있다는데 아하. 한번 거기 우리 가보자 해서 네, 네 명이 네. 의기투합해서 갔어요. 네. 그런데 정말 그 프로펠러 비행기에다가 네. 전쟁 후에 월남의 그 공항이 양철지붕 아. 역시 프놈펜도 네. CM립도 다 양철지붕 네. 진짜 뭐 에어컨도 안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 그곳에 가서 이제 앙코라트를 그 이튿날 딱 보는 순간 네. 그냥 감동했죠. 우리 인간이 더군다나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까마잡잡하고 이렇게 단구에 적은 사람들이 이 우리 지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웅장한 이런 그 문화 예술의 그런 건축을 역사적인 정말 이뤘다는 것이 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야, 그래. 우리도 지극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거기 감동에 젖어 있는데 뭐가 이렇게 이상해서 뒤를 보니까 거지가 국어라는 사람들이 한 50명 이상 어린 꼬마부터 전쟁에 다리를 잃은 사람부터 배로 기는 사람까지 네. 그걸 보는 순간 아찔했어요. 그게 그 세계 최고 문화유산이 있고 아이러니하게 그런 현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통제를 안 해서 그냥 그 여행이 끝날 때까지 쫓아왔어요. 하루 종일. 네. 그때 이제 제가 뒤에 걸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 내가 이 길을 가기로 했지. 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이 길을 한번 선택해야 되겠다. 바로 여기구나. 그래, 내가 어느 때가 되면 나이가 먹으면 이곳에 와서 이 일을 시작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 도반들 보고 야, 이제 나는 갈 길이 정해졌다. 그러니까 네. 뭐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다 비웃어. 예, 이거 네가 잘도 하겠다. 내가 바쁘게 매일 그렇게 막 의욕적으로 뭘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거 하겠다. 그래서 그걸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저희 신도 자녀들부터 신도님들부터 그냥 계속 보내고 그것을 여러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냥 그게 2003년도 빨리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발언을 이미 하셨군요, 그때. 그렇죠. 발언을 하시고 진짜 그 발언한 것들 씨앗을 심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현실도 여러 가지 일들에 휩쓸려 가다 보면은
또 돌아오고 나면 먼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또 계속해서 뭔가 환기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랬군요. 아, 그럼 지금까지 뭐 많은 일을 사실 하셨지만은 로터스월드 나 이름은 들었는데 정확하게 뭘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굵직한 사업들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가장 먼저 한 게 네. 그게 참 그 시절 인연이라는 것, 네. 가피라는 것, 선한 그 영향력이라는 것, 그런 좋은 뜻을 세우고 좋은 의지를 가지니까 네. 마치 그냥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일들이 원만하게 쫙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앙코라트라는 데가 어느 곳입니까? 그 가까운 존 2라고 그래서 문화 유적이 있는 곳을 존 1, 네. 그 문화 유적 주변을 존 2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캄보디아 정부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땅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거를 제가 그때 당시 캄보디아의 아주 정치에 아주 그 지금 훈센 총리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사둔관이었지. 네. 소관이라는 부총리를 만나서 우리 대사하고 뭐 우리 참사관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냥 말이 잘 돼가지고 네. 그냥 소관 부총리가 그걸 캄보디아 정부에서 무상으로 30년 제공을 한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그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게요. 예, 그런 인연으로 거기에 이제 그렇게 큰 땅을 줬는데 12,000평을 줬는데 네. 거기에다가 그냥 조그만 초가집을 질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웠지만 거기에 이제 한 1,000여 평 그 아이들 수용시설, 교육, 교실, 또 기숙사 이런 등 그 건물을 한 네. 10동에 걸쳐서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 이름은 비우티풀 월드 오브 캄보디아라고 그래가지고 BWC라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의료 봉사를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안과 전문 그런 수술실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눈을 뜨게 돼. 아.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하면서 의료 네. 또 하다 보니까 주변 학교들이 너무 환경이 열악해. 그래서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내지는 또 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장실 물을 위생적인 다 부분부터 문제가 시작해서,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을에 우물을 파주고 시작하고 네. 또 집을 져주기 시작하고 뭐 등등의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씩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 마지막에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 그 16세 이상 젊은 아이들, 집안이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네. 미용 교육을 하는 그것을 한 10여 년 이상 지금 1년에 한 번씩 모집을 해요. 한 25명에서 30명.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교육해내서 지금 한 10여 년 교육해냈으니까 수백 명이 나왔죠. 그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자기들 직업 전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활동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이어오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말씀 들어보면요, 성관스님 말씀은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술술술 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중간중간 어려움이 그럼요. 많으셨죠. 네. 그거 허가 내고 우리 명의로 그 땅을 가져오고 하는 것부터 네. 더군다나 거기에 행정 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순조롭게 그런 걸 순리에 맞게 그렇게 쭉 해왔고 특히 진짜 민간 합동이라고 하듯이 네. 협력이라고 하듯이 대사관 그 대사님을 비롯한 네. 참사관 이분이 아주 열심히 도왔고 그 인연으로 그 참사관님이 최근에 캄보디아 대사도 지내시고 그랬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또 뭐 여러 가지 위험한 일도 있었고 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가는 과정에서 더 우리가 단단해지고 또 온전해진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능히 잘 극복했죠. 네. 원래 힘든 일을 많이들 여쭤보는데요. 힘든 일은 너무 많으셨을 것 같고 순간순간 기쁘셨겠지만 그래도 지금 돌아보면은 가장 기뻤던 순간이 있다면 어느 순간이셨습니까? 의료봉사를 다 왔을 때 네. 하루에 네. 많게는 1,몇백 명씩 모였어요. 그 12,000평 대지에 사람이 꽉 찼어요.
그래갖고 저녁 때 되면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죠. 8시, 9시가 되도록 그렇게 막 할 때, 네. 야, 이게 그 현대판 허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건 참 잘했다. 그랬고, 어느 분은 임신을 했다고 왔어. 네. 배가 홀뚝 불러서. 네. 그랬는데, 그 산부인과 의사가 그때 오셨었는데, 딱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간경화야. 어머. 그냥 진짜 아이고야, 뭐 세상에. 생명이 마지막 단계에 온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거기서 수술을. 이송을 해가지고 그 CMB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네.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어쨌든 그런 일도 사실은 있었고 또 뭐 그 이 혹이 난 사람 네. 관절에 이 암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기 단계에서 발굴해서 네. 한국에 초청해서 한 5-6명 다 치료를 해서 회복해서 보내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참 뭐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죠.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동참을 해서 네, 착한 그렇죠. 마음을 모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로터스월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후원 회원분들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한 3천여 명, 네. 3천여 명 돼요. 그런데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네.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 그게 맞습니다.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막 무슨 일이 있으면 줄어들고 늘어나고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줄어든 적은 없어. 매년 보면 한쪽으로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그 숫자를 계속 유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복 많이 지으시는 분들이시네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교수님. 그 로터스월드가 그 동남아 지역의 사찰을 돕기 위해서 긴급 캠페인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예. 또 뭐 비구니회 쪽에서도 같이 예, 하시는 그렇죠. 그런 일, 예.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나가서 이기적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덕목이 저는 그 공감과 배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남의 아픔을 공감하고 남의 슬픔을 남의 기쁨을 심지어는 같이 공감하고 협력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 직원들 보고 야 지금 이 코로나에 그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그 나라가 얼마나 어렵겠냐. 우리도 어렵다고 지금 난리인데 한번 우리 고민을 해보자. 네. 무엇을 한번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얼마 만에 며칠 만에 네. 말하자면 바로 이 사찰이 굉장히 어렵다. 탁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남방불교는 다 오후 불식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탁발을 해서 그 하루 식사를 하시는데 네. 저 코로나 때문에 탁발을 금지하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또 한두 명이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몇백 명이 살아요. 예, 적게는 50명, 많게는 몇백 명이 사는데 사찰마다. 거기에 그냥 스님들만 사는 게 아니라 노약자들, 네. 고아들 네. 이런 저기들이 같이 제가자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요. 근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우리 그 로터스월드에서 캄보디아에 한 18군 사찰 그걸 이제 물색을 해서 네. 하고 미얀마에 2곳, 라오스에 1곳 이렇게 해서 한 사찰에 200만 원 정도의 쌀과 이제 아무래도 쌀이 많이 나는 나라니까 그렇죠. 쌀과 최소한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채소 생필품 네. 이거를 정기적으로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바로 영재선생에서 이걸 하면 좋겠다. 다른 게 할 게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좋다. 그런데 우리만 할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누구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한 게 이제 우리 전국 비구니예요. 네. 역시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자비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회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네. 우리 지금 비구니의 불사 때문에 어려운데 기꺼이 그 이름을 얹겠다. 네. 그러면서 그냥 많이는 못 도와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제 그런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게 됐죠. 아유, 참, 진짜 다 함께 사는 세상인데,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멀리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분들까지
누군가 이렇게 또 역할을 해주고 계시니까 거기에 저희는 좀 숟가락만 얹는 그런 기분으로라도 동참을 하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방송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그 시청자분들 그리고 부자님들께 우리 스님께서 간단하게 권선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실까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울 때일수록 그 함께하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자비고 네. 또 우리 그 인간의 존재의 의미 가치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럴 때일수록 이웃들의 남의 그런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거기에 따라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는 어려운 세계 최고 가난했던 빈곤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1950년대. 네. 그때 외국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맞습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도 없고 지금도 사실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다 의지해서 자원을 갖다 생산해서 기술이 이제 뛰어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이웃들로 한때는 우리를 도왔던 나라예요. 네. 미얀마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6.25 이후에 그런 나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 선진국의 대열에 또 그렇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더욱더 나눔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출가하시고 쭉 하신 일들을 TV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라디오는 제가 쭉 읽어드리는데요. 보다 보니까 어쩜 이렇게 촘촘하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스님? 정말 바쁘게 사신 것 같아요. 그만큼 능력이 없다 소리예요.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능력이 워낙 있으시니까 주변에서 가만히 두질 않은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스님? 사실은 과분했죠. 제가 역량과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좋은 의지만 가지고 네. 선한 의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네. 그런 의지만 가지고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실수도 했고 많은 사람들을 좀 때로는 아프게 할 수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주마등처럼 어떤 때는 후회스러움으로도 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세월 참 많은 일을 하셨고 많은 공부를 하셨고 그런 속에서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 얘기하면서 도움 필요한 데는 절대 거절을 못하고 그냥 또 같이 가서 동참해서 뭔가를 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종단 관련해서 소임도 많이 보셨는데요. 70년대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불자가 되는 거는 뭐 다들 저도 불자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출가 수행자가 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인연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계기로 불문에 이렇게 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한참 예민할 때고 사실은 그때 저는 제가 원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네. 이과였고 또 그게 이제 실업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고민을 하고 창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우리 아버님이 바짝 마른 몸으로 앞에서 니아카를 끌고 우리 어머니께서 뒤에 이렇게 밀면서 일터로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야 평생을 저렇게 사는구나. 말하자면 위로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들, 조카들, 또 자식들 7남매. 야 언제 저 일이 끝날까. 야 나는 이제 내 자유롭게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게 이제 출가였습니다. 그랬고 이제 그때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됐죠. 약간 그 부처님 그 사문유관상 생각이 살짝 나는데요. 글쎄 그렇게 지나고 보니까 약간 네. 그런 것도 있죠.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네. 예, 출가를 하셨는데 어떻게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스님 어떠십니까? 그때 제가 우리 아버님께 저녁에 물었어요. 네. 아버님 만약에 일생이 이랬다면 네. 왜냐하면 이제 외정시대 때는 함흥 비료공장에 가서 뭐 저기도 했다더라고 팀장 뭐라 그래 반장 야. 그러면서 자랑도 하시고 네. 그 굶주렸던 시절 말씀도 하시고 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먼저 돌아와서는 아주 최말단 공무원 이런 걸 하시다가 병이 나셔서 이제 퇴직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내가 물었어요. 아버님 만약에 일생이 이렇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아하. 이 길을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아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내 땅 갖고 내 집 갖고 쌀밥 마음대로 먹고 나는 내 소원을 다 풀었다. 자식들 다 두고 네. 그게 얼마나 좋으냐. 그래 너무 실망했어요 그때. 야 그럼 나는 이렇게 때려쳤지. 내가 죽었지. 이거 뭐 이걸 알면 했겠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허를 찔리고 그래도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한번 그런 일에 내 일생을 한번 바쳐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나고 나니까 네, 네. 사실은 다 세상살이가 그런 건데 그때는 철이 없을 때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를 한 거예요. 아마 더 큰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때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유, 그 출가를 하신 그 은사님과의 또 인연도 살짝 궁금한데 어떠셨습니까? 우리 은사 스님은 철저한 수행자였고 네. 또 선농일치라고 농사를 아주 그냥 일을 그 계속 일하는 걸 아주 주업으로 네. 삼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 제가 이제 그 인천 용화사라고 하는 곳에 주지를 하실 때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 정강로 스님이 열반하시고 네. 75년도에 무조 원통사라는 아주 그냥 진짜 그 비포장 그 먼지 나는 신장로 네, 신장로. 거기서 걸어서 그냥 1시간 이상 그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 양철 지붕에 그냥 막 바람이 술술 새는 네. 연기가 술술 나오는 네. 그곳을 주지를 하신다고 가셨어요. 어. 그래서 법당도 따로 없고. 그래 제가 모시고 들어갔는데 네. 그때 얼마나 일을 시켰는지 아주 그냥 속된 말로 이가 갈릴 정도로 그냥 등짐을 지고 땅을 파고 그러게요. 그냥 돌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돌 골라내야 되고. 그런 고생을 하고 막 내가 죽겠다 그러면 야 너는 좀 쉬어라. 그 대신 딱 하는 게 있어요. 온만이 밤매움을 꼭 하는 거예요. 늘 온만이 밤매움 온만이 밤. 지금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온만이 밤매움 온만이 밤매움을 하라는 거야. 그래 저를 딱 부르면 온만이 밤매움 하고 대답해야 돼. 그냥 하면 돼. 그래서 이제 밭을 매다가도 막 하고서 야 성관아 부르면 온만이 밤매움 해야 돼.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니까 뭐 특별히 가르쳐 주신 건 없지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꾸준히 그 아무리 엄동설한 거기 해발 900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겨울에. 네. 눈이 막 밤물까지 오면 네. 좀 예불 좀 한 좀 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한 번도 그렇게 그런 걸 쉬는 적이 없고 뭐 그 눈이 왔어도 산에 가서 나무를 베는 일을 같이 해야 됐고 네. 그러고 났어요. 그러고는 그때는 참 원망스러웠는데 지나고 딱 나니까 야 내가 엄청난 걸 우리 은산 스님이 나에게 가르쳐 줬구나. 그 다음부터는 뭐냐 육체적인 그런 고통은 어느 것도 자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도망 나와가지고 서울로 이제 우리 경산 큰 스님 계신 그 적조암이라는 곳으로 도망왔는데 네. 그냥 어떤 일도 근데 거기 보면 도반 스님들이 갇혀 있는 스님들이 힘들다 그러고 매일 그래. 네. 그래 저는 야 이걸 힘들다고 이렇게 편한 것이. 그러고 그냥 막 그때는 부사 사가가 향기롭기가 이럴 때여서 방에 하나만 넣으면 향기로. 네. 그냥 이거 마음대로 먹고. 아. 그래서 그 어떤 힘든 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은사 선생님이 저한테 준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무슨 힘들다 어려움이 있다 해서 거기에 이렇게 저기 하는 일이 없어요. 아까 처음 들어오셨을 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스님 너무 더우시죠 했더니 아이 저는 뭐 추위도 잘 견디고 더위도 잘 견딘다 하셨는데 애초에 그렇게 해발 그렇게 산속에서 겨울을 월동 훈련을 하시고 동계 훈련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일을 하면서 기초를 만드셨네요 스님께서. 네. 그러셨군요.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많은 곳에서 출가 수행자도 만나시고 일반 불자들도 많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걸어오신 세월을 바탕으로 했을 때 힘들어하는 우리 가끔은 도반, 가끔은 후배, 가끔은 우리 불자님들 어떤 말씀 많이 주십니까? 우리 스님께서는. 내가
한 것을 남에게 이렇게 해라 하는 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네. 그것은 가혹한 얘기다. 아. 각자만의 어떤 자기의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좀 명상을 통하든 기도를 통하든 수행을 통해서 찾아서 열심히 하는 것. 네. 그게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부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좋은 거 있다면 또 막 하고 싶어 하거든요, 스님.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들으니까 왠지 막 옷만이 반매음을 하면은 뭔가 잘 될 것 같은. 여태 다른 기도했던 분들도 뭐 그런 생각도 드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네. 온만이 반명을 하게 된 동기가 네. 매일 나가서 새벽에 연부를 해야 되고 또 4시에 기도를 하니까 네. 온만이 반명을 딱 보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이우에오가 들었어. 발성은 그게서 나무아미타불이든 관세음보살이든 그게 꼭 하나 두 개씩 빠지는데 온만이 반명은 아이우에오 발성 그러네요, 기본이 진짜. 딱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발음하는 걸 새벽에 일어나서 딱 해요. 네. 그렇게 열심히 딱 하면 네. 이제 앞으로도 왜냐면 또 그 발성 기관이 네. 나는 내 생각에 네. 상상에 네. 이 내 뇌를 깨운다. 이렇게 자극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늘 하면 뇌도 활성화되고 아하. 뇌신경도 자극되고 네. 이렇게 해서 건강에도 좋다. 네. 그래서 나는 늘 사람들에게 호흡을 싹 들이쉬고 네. 온만이 반매음을 정확하게 거기에 집중해서 해라. 네. 그게 바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수행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네, 더불어서 또 관세음보살의 가장 큰 진언을 네. 또 이렇게 네, 할 수 있게 그렇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시작할 때부터 절에 가면 뭐를 해 부적을 쓰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 그때 네. 나는 그걸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야 적어도 불자로서 불교인으로서 우리의 자존심이 있지. 그래 바로 우리 그 저기 관세음보살의 말이야 여기 자비를 보이는 6자로 되는 가장 큰 진언이라는 이 온만이 반매음 있지 않냐. 네. 이걸 제가 직접 써서 연초에 네. 장기금으로 해서 다 나눠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 그 보현선원 회주로 주석하고 계시는데요. 보현선원에서도 그럼 다 온만이 반매운다. 그렇죠. 그렇게 하죠. 불자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직접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우리 회주 스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하면은 왠지 뭔가 이렇게 든든하고 정말 믿고서는 열심히 내가 정진할 원동력이 될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정정해야 되겠다. 네. 요즘에는 내가 안 쓰고 그러십니까? 나는 이제 꼭 필요한 거 정도만 쓰고 이제 우리 대중 스님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쓰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전에는 이제 네. 제가 진짜 합숙하듯이 하면서 밖에 한 번 안 나오고 네. 그렇게 쓰고 나오면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로 이제 그렇게 사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리고 네. 그 돈으로 그 많은 그래도 저로서는 네. 그 생활 형편이 어려운 스님들 또 학생들 장학기금으로 이제까지 줘 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우리 스님께서 이제 로터스 월드를 통해 가지고서는 국제적인 활동하시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밖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는 아마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동참하시는 게 로터스 월드를 공식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보현선언의 불자님들도 많이 또 활동에 동참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 조금 전에 그 소개가 나왔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불교계에서 약간 소외된 그런 곳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제가 이제 법인 말하자면 선재원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네. 아름다운 세상에 그 법인은 이름이 그 네. 아름다운 세상. 근데 거기는 저하고 사실은 전생은 인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금생에는 인연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 굉장히 어려움이 처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조그만 포교당을 만들고 네. 아름다운 세상을 운영하고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네. 우리 이제 함께했던 우리 보현선은 신도님들이 많이 대거 참여를 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로터스 월드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와 함께하는 분들은 굉장히 용돈이 남을 일이 없어. 되게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야 내 복을 빌고 나 잘 되기를 바라러 절에를 갔지만은 이렇게 스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함께 열심히 좋은 일을 하다 보면은 또 뭐 중간중간에 당신들 스스로 마음이 바뀌고 깨닫는 게 많다는 그런 말씀들도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네. 어린 나이에 주지를 수원사라고 하는 큰 사찰에 주지를 했고 네. 그곳에서 한 30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불사도 하게 되고 뭐 하는데 만약에 그때 뭐 제가 신뢰를 잃었거나 이러면 그분들이 저와 함께 하겠어요. 또 보현선언도 마찬가지죠. 제가 네. 수원사를 나와서 보현선언을 창건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함께했던 그 신도님들이 아, 뭐 어떻게 보면 공황 상태처럼 아. 그렇게 됐어요. 네. 근데 제가 뭐 득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큰 깨달음을 얻지도 못했으면서 저를 위해서 30년 함께한 그 신도님들을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많은 욕도 먹었지만 그 포교당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보현선언을 창건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보현선언 불자님들께 이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 짧게 보내신다면은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항상 하는 메시지, 네. 항상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 뭔가 이렇게 찡하게 아마 다 함께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많은 또 꿈을 가지셨고 꿈을 또 이루어가고 또 만들어가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이제는 제 역량과 능력에 맞게 네. 이제는 모든 걸 이렇게 마무리하고 잘 그렇게 정리해서 네. 후학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년을 지금 30년이 아니고 이제 40년이 넘었지 네. 이렇게 저와 함께했던 그 젊은 시절에 보살님들이 지금 노보살님들이 됐고 또 이제 유명을 달리한 어른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마지막 이런 마무리를 저와 함께 그런 관계를 잘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제 백서가 나왔지만 네. 제가 했던 활동의 내용을 우리 그 신도님들께 일일이 내가 직접 썼어요. 네. 무량자비 대광명 언제나 항상 누구누구 보살님께 언제나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제 이름 쓰고 사인을 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무리를 잘하고 또 저에게 주어진 이 로터스 월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세상에 정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국제 NGO로서 그런 자리를 확고히 다지도록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네. 우리 방송 오늘 함께 하신 분들께서도 좀 마음에 와 닿았다 하시면 발심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연화장 세계를 만드는데 동참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단법인 로터스월드 이사장이시고요.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선언 회주이신 우리 성관 스님 모시고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스님 이번 순서는 저희가 사랑하는 버세계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스님 살아오시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떠오르는 그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비비의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우리 성관 스님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법정. 법자 정자. 우리 그 유명한 그 네. 어른이 아니고 네. 그분도 그분 못지않게 유명하지. 그러나 조용히 자기의 어떤 분수에 맞게 나서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그런 도반이 한 분 있죠. 저하고는 전혀 달라. 네. 저는 뭐가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그런 게 없어. 수행하시면서. 네, 그렇게 살고 네. 제가 그 부족한 부분을 그분이 옆에서 항상 이렇게 도와주고 또 만회해주고 또 직설주할로 당신이 느끼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그렇게 하죠. 일종의 이정표를 좀 많이 잡아주시는 그런 도반이신가 그렇죠. 보네요. 네. 네. 법정 스님, 네, 우리 성관 스님의 도반 스님이셨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사단법인 로터스월드 이사장이시고요.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선언 회주이신 성관 스님 모시고 정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도 또 다시 한번 발심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좋은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 많이 이끌어 주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저는 어려울 때일수록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항상 아무리 어려워도 스스로 수행과 공부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부처님 말씀에도 우리의 존재 의미, 존재의 가치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라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선언에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존재 가치고 특히 자비를 제일로 하는 우리 불자들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세상을 희미하게 그렇게 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완전한 존재가 없어요. 누구나 다 불완전한 존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라고 하는 이 불교의 집안에서 사찰에서 서로 도반들과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살다 보면 훨씬 더 본질에 가까운 곳에 접근할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삶이라는 것은 거짓 없이 숨김없이 자기를 적나라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럴 때 그걸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나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만 이 사찰에 가셔서 부처님 전에 한번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마음을 다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진의 마음을 확고히 하는 그런 우리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